70대 한 노인이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갑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길인데 다큐멘터리 화면 속의 그분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고 사우디에서도 몇 년을 보냈다고 하네요.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어 몸으로 하는 일을 더 못하게 되니 남은 게 폐지 줍는 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넘게 관리직으로 회사에 다니다가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온 저에게 이 노인의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의 노후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 숨겨진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준비한 이 이야기 지금부터 가만히 들어보시죠. 저는 25년 넘게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 몇 곳을 옮겨 다니면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살에는 어느 정도 자리에 있고 또 어떤 경제적 상황에 살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와 40대 그리고 50을 넘어가면서도 제가 잘 살아온 건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회사에 얽매여 산다는 게 원래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맞벌이였던 저희 집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도 아이들 케어 때문에 부부가 교대로 며칠씩 나눠 쓰면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회의 중에도 조용히 나가서 전화를 받았고,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반차를 쓸지 연차를 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어느새 2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지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의 에너지 자체가 늘 바닥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회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요. 통보를 받던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확실하게 준비된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기안전관리자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저는 스스로를 은퇴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퇴직 전에 미리 해놓을 걸 그랬다는 아쉬움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시 금전적 여유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 막연히 돈을 많이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3층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ISA 계좌나 우량주 배당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지 줍는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그분은 투자를 잘못한 것도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동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정말 얼마 안 되는 수입이라도 얻으려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 뿐이었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티끌은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조차 모아두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그분께서 보여주셨죠.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쓴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매년 오르는 급여만큼은 저축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축하는 게 전혀 없으시다면 10%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젊으실 때는 연금보다 ISA나 우량주 배당 투자를 추천하고 50대에 접어드셨다면 3층연금에 집중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을 아내와 합쳐서 세어보니 약 1억 원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처음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쌓였나 싶어서요. 사실 처음부터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 그냥 매월 조금씩 넣었던 게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통장을 하나씩 꺼내놓고 셈을 해봤습니다. 당장 화려한 노후를 보장해줄 액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몇 년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주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취미를 건강을 위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정말 재미있는 게 있다면 더 깊이 빠져드셔도 좋습니다. 물론 악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취미 부자로 사시면 참 좋겠지만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삶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오히려 취미에 끌려다니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 건강을 위한 취미 딱 하나는 무조건 가지시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러닝도 좋고 자전거 라이딩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든 주말이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건강의 중요도는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일상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취미도 필요한데 또 그 취미가 운동이라면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수영에 빠지더니 수영장을 3군데나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한 군데는 집 앞에서 매일 새벽에 다니는 곳이고 다른 한 군데는 주 1회 개인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 곳이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서 멀지만 시설이 너무 좋아서 주말에만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살도 빠지고 대회를 준비할 때는 이 녀석 술도 제법 좋아했는데 술도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네요.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시간이 있어도 몸이 못 따라줄까봐 무섭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거다. 이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언가에 저렇게 꾸준히 몰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이유는 식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혈당이 높게 나와서 혈당 관리를 하려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식비를 아끼려는 목적이 더 커졌네요. 도시락을 싸다 보니 식재료비에 대한 감각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어떤 때는 도시락 재료비를 계산해 보면 차라리 근처 한식 뷔페에서 사 먹는 게 더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보고 요리를 해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건강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요리를 직접 하다 보면 어떤 게 건강한 먹거리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현미밥에 나물 몇 가지,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만 넣어도 배달 음식 한 끼보다 훨씬 속이 편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건강식을 챙기게 되고 식비절감은 그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처음엔 도시락통을 여는 것도 조금 민망했습니다. 다들 나가서 사 먹는데 저만 자리에서 도시락을 펼치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실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는 돈, 건강, 외로움과도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돈은 3층 연금과 배당으로, 건강은 취미 하나로, 그리고 외로움은 어쩌면 돈과 건강이 채워지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나서야 사람도 다시 눈에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마음 먹으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거창하게 해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가끔 그 다큐멘터리 속 어르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손수레를 끌고 새벽길을 걷던 그 뒷모습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25년, 30년을 성실히 일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절의 그분은 지금 이런 새벽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오늘도 도시락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정기안전관리자로 현장을 돌고 퇴근길엔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들을 눈여겨봅니다. 거창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가끔은 25년 전 처음 회사에 들어가던 날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제가 이런 하루를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만 걱정하던 그때는 회사 밖의 삶이 이렇게 담담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담담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어르신의 뒷모습도 도시락을 펼치던 제 손끝도 결국은 같은 시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왔느냐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